김현철이. 자, 우리 경우의 수 좀 하고 있는 중이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경우에서는 진짜 침착하고 꼼꼼하셔야 돼, 그렇지? 하나라도 빼먹거나 중복되는 순간 틀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그래서 틀렸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생각을 반드시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뭔가 석연치 않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 그치? 그래야지 실력이 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합의 법칙과 호의 법칙이었어. 자, 합의 법칙은 결국 접속사로 얘기하면 뭐일 때? 또는일 때. A 또는 B가 이라는 경우에서 구할 때는 우리가 더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조심할 때는 뭐야? 합의 법칙 쓸 때는 반드시 뭐 확인하자? 동시라는 경우.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빼주셔야 된다. 꼭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우리가 접속사 법칙은 뭡니까? 그리고 뭐 동시에 둘 다 이런 의미의 경우에서 구할 때는 각각 경우에서 곱해서 뭐 한다? 곱한다고 했죠. A와 B가 동시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서라면 A와 B의 경우에서 구해서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게 이제 합의 법칙이었다면 오늘은 곱의 법칙. 곱의 법칙. A 또는 B, A, B에 대하여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이 동시에는 꼭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차를 두고 결국은 둘 다 일어난다는 의미라면 곱하라고 했습니다. 됐지? 문제를 볼게요. 결국 개념은 경우의 수 보면 별거 없어요. 도구는 없는데 이제 문제들에서 얘를 적재적소에 써먹는 게 중요한 거겠죠. 어디냐? 여기냐? 978번 뭐 쉬운 건데 보자. 가 어느 영화 상영관에서 한국 영화 7편과 외국 영화 3편이 상영되고 있다. 자, 이곳에서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영화 한 편을 보려면 나는 뭐 해야 돼? 한국 영화를 보거나 또는 외국 영화를 봐야겠죠. 또는니까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뭐 한다? 더하는 거니까 10이 되는 거고 한국 영화이면서 동시에 외국 영화인 건 없잖아. 중복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걸로 끝내면 되겠죠. 두 번째, 스푸드 종류, 주요리 3종류, 후식 4종류로 메뉴를 개발하려고 한다. 스프, 주요리, 후식을 한 가지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세트 메뉴의 경우의 수는 세트 메뉴에는 뭐야? 스프도 들어가야 되고 주 메뉴도 들어가야 되고 후식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니까 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한다? 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24. 그리고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이게 또는인지 그리고인지 헷갈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또는이면 A, B 두 사건이 또는의 의미라면 어떤 거냐면 A로도 그냥 하나가 끝나고 B로도 그냥 하나로 끝나는 거야.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를 보면 끝나는 거고 외국 영화를 선택하면 외국 영화를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거겠죠. 근데 그리고 연결된 상황이라면 어떡한다? 이거 하나만으로 끝이 나지 않아 상황이. 스프만 가지고 세트 메뉴가 만들어지니? 아니지. 주요비도 선택해야 되고 후식까지도 선택해야지 비로소 한 과정이 끝나겠지.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가야지만 한 과정이 끝나면 그들은 뭐야? 곱의 법칙을 쓰는 상황인 거야. 됐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시간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항의 개수와 곱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을 쓰는 대표적인 경우가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겠죠. 982번 보시면 x 더하기 y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d를 전개하는 다항식의 항의 개수야. 그럼 우리가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분배법칙 쓰는 거지. x랑 a랑 곱하고 b랑 곱하고 c랑 곱하고 d랑 곱하고 y도 a랑 곱하고 b랑 곱하고 c랑 곱하고 d랑 곱하지. 그러면 전개할 때 할 때마다 곱할 때마다 한 개 항이 만들어지지. 곱해지는 횟수가 항의 개수가 되겠네.
맞니? 그럼 x에 대해서 몇 개 곱하고요? 4개. 근데 y에 대해서도 똑같이 4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x, y 두 가지 있으니까 둘 곱하셔야겠지.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우리가 전개해서 항을 만들려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랑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곱하면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지. 여기서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몇 가지? 4가지.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겠죠. 왜? 여기서 택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택해서 곱해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니까 과정이 끝난다고요. 곱해야겠지. 아니? 자, 이럴 때 이제 곱의 법칙을 쓰는 건데 조심할 거는 뭡니까? 우리가 항의 계산할 때 어떤 경우가 생겨? 동류항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동류항은 우리가 하나로 개수를 합치지. 그런 경우라면 조심하셔야겠지. 근데 사실 여기 문제에서는 보통 동류항이 없는 경우가 나올 텐데 이게 동류항이 없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중복되는 만큼 빼주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항의 개수는 2 곱하기 3입니까? 일단 할 수 없죠, 그쵸? 왜? 동류항이 생겼잖아. x랑 y랑 곱하나 y랑 x랑 곱해서 같은 항이 만들어지면 얘들은 결국 어때?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항으로 표현하겠죠. 항의 개수는 하나 줄어들 거야. 동류항의 개수만큼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은 일일이 확인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규칙을 따를 수가 없는 거니까. 됐지? 네,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그래도 확인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동류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동류항이 절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셔보고 없으면 그냥 마음 편히 곱법칙 쓰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 유형 7번. 이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가 뭡니까? 정수 또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죠. 그치? 몇 개의 수를 주고 그 수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연수의 개수 찾는 거야. 첫 번째 보겠습니다. 985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는.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생기면 보통 이렇게 씁니다. 두 자리 자릿수니까 두 개의 칸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10의 자리, 여기 1의 자리. 근데 여기 10의 자리와 1의 자릿수를 뭐 하면? 더하면 짝수가 되는다며. 그러면 둘이 더해서 짝수가 되는 거는 당연히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홀수와 홀수를 더해도 짝수가 나올 수 있겠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분류한 거야. 분류 두 가지로 나눠 본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짝수 와야 돼.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는 몇 가지가 있어? 2, 4, 6, 8. 몇 가지? 4가지. 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짝수는 4가지 아니죠. 5가지죠. 0도 와도 괜찮잖아. 그치? 10의 자리에는 0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는 0이 아닌 수가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는 0이 빠져야 되고 뒤에는 0이 와도 괜찮으니까 20가지야. 자, 정수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거지. 그치? 몇 자리 정수, 몇 자리 자연수 만들 때 제일 앞자리에는 절대 0 오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 주어진 자릿수를 만족 못 할 테니까. 오케이?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다루는 수 중에 0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0은 제일 앞에 못 온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 홀수는 자, 이걸 홀수는 1, 3, 5, 7, 9 5개 다 올 수 있고요. 1의 자리로 쓴 홀수도 5개 다 올 수 있으니까 몇 개? 25개의 수를 만들 수 있겠지. 따라서 전체 분류했으니까 마지막은 더하면 답은 몇 개? 45개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 990번 한번 볼까? 100부터 500까지의 홀수 중에서 자, 일단 100부터 500짜리 수, 500까지 수고요. 그 다음에 홀수들만 대상으로 볼 거야.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달라야 돼. 그러면 자, 100도 500도 몇 자리 숫자니까? 세 자리 자연수니까
세 칸을 이렇게 쓰세요. 제발. 알겠니? 자,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부터 뭐까지 올 수 있어? 1부터 5는 아니지. 500까지면 499, 500까지 들어야 되지. 근데 500은 홀수는 아니잖아. 그러면 1부터 500까지 홀수는 499가 마지막이겠지. 따라서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1부터 4까지 올 수 있겠네. 그 다음에 홀수, 짝수를 결정하는 건 어디를 봐야 돼? 그렇지. 1의 자리를 봐야겠지. 1의 자리가 짝수면 0 또는 짝수면 짝수고요. 1의 자리가 홀수면 홀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의 자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부터 봐야 돼? 여기부터 정해주셔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보면은 어떤 조건들이 막 붙어 있을 거야. 그치? 문제가 어려울수록 조건들이 까다롭게 많이 붙어 있을 거고요. 그걸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려면 하나씩 조건들을 다뤄주시면 돼. 그치? 그러면 이왕이면 어떤 것부터? 좀 더 까다로운 조건부터 해결해 주시는 게 문제가 수월하지. 만약에 조건이 하나도 안 걸려있는 그런 숫자들은 어때? 제일 마지막에 그냥 처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항상 까다로운 것부터 항상 우리가 다뤄주자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짝수가 되려면 어디부터? 홀수가 되려면 어디부터 봐야 돼? 여기부터 봐야겠지. 여기 숫자부터 정해주자고요. 자,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홀수니까 1, 3, 5, 7, 9 다 되죠. 몇 가지야? 5가지. 맞니? 자, 그 다음 어디야? 10의 자리는 볼 거 없잖아. 아무거나 들어가서 상관없으니까. 맞니? 여기 봐야지. 일단 러프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하다가 바로 잡아가시면 되잖아. 1의 자리는 1부터 4까지 아무거나 와도 되겠죠. 그럼 몇 가지야? 4가지. 그러면 가운데는 아무 제한도 안 걸려 있으니까 0부터 9까지 몇 가지 올 수 있어? 10가지가 올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뭘 따지지 않은 거야? 어떤 조건을 고려 안 한 거니? 각 자릿수가 모두 달라야 된다고요. 어딘가에 한 번 숫자를 쓰면 그 숫자를 딴 데 쓸 수 없다는 얘기지. 지금 그거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생각을 다시 할 거지. 이렇게 수정하는 거야 수정.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 자 여기에 13579인데 맞지? 여기 13579가 들어있었잖아. 홀수 되려면. 근데 문제는 봐봐. 만약에 여기 1을 쓰면 여기 1을 못 쓰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3을 쓰면 여기 못 쓰지 그러면. 여기도 3 빼고 3가지 올 수 있지. 근데 여기 만약에 5를 쓰면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4가지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1의 자리에 어떤 홀수군에 따라서 앞에를 쓸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지. 그럼 한 번에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눠주시라고 경우를. 그치? 경우를 나누면 돼.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홀수 1, 3이 오는 경우와 5, 7, 9 오는 경우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되겠죠. 맞니? 자, 1, 3이 온다면 2가지죠. 그럼 여기는 1, 2, 3, 4, 4개 중에서 한 개 여기 썼으니까 몇 개밖에 못 써? 3개밖에 못 쓰지. 됐어요? 그럼 이제 가운데 숫자는 서로 달라야 되니까 지금 숫자 몇 개 써먹었니? 2개 써먹었지? 가운데 올 수 있는 거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수가 올 수 있다고. 근데 그 중에 2개를 여기 썼으니까 몇 개 더 쓸 수 있어? 8개밖에 못 쓰지. 자, 그다음 두 번째는 5, 7, 9는 모두 동일한 상황이야. 왜? 앞에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5, 7, 9 중에 하나를 씁니다. 3가지. 그러면 앞에는 1부터 4 아무거나 쓰면 되겠지. 4가지가 될 거고 역시 마지막에 뭐야? 10가지. 그런 다음에 둘을 뭐 하면 된다? 더하시면 되겠네. 68, 48, 96. 다음 얼마다? 144가 되겠다. 선생님 두 번째는요? 어떻게 분류할 수도 있어? 내 기분에 따라서는. 여기에 1, 3이 오는 경우와 2, 4가 오는 경우를 분류하면 되겠죠. 여기 1, 3이 오면 홀수가 하나 쓰였기 때문에 마지막 홀수는 1, 3, 5, 7, 9 중에서 한 개 못 쓰는 거야. 맞지? 여기에 만약에 2, 4가 온다면 홀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1, 3, 5, 7, 9 5개 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100의 자리를 기준으로 분류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분류의 기준을 잘 잡는 게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려면 다양하게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요. 쌤처럼 이것도 분류해보고요.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조금씩 감이 잡힌다고요. 아, 어느 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낫겠다는 게 좀 더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진다고. 많이 고생할수록 나중에 편해진다잉. 자, 그 다음에 991번, 992번 같은 문제인데 이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학교 시험에. 어느 걸 봐볼까? 992번 봐볼까? 그래 똑같은데? 아니야, 여기 볼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도비, 홀수, 짝수, 합이, 홀수, 짝수 결정하는 거 정리했지? 그래서 꼭 탑재해야 된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눈 수를 A, B, C라자. 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값이 홀수가 되대. 몇 개 됐니? 하나, 둘, 셋, 네 개 더한 게 홀수야. 하마? 몇 개의 수를 대해서 그 합이 홀수다, 짝수다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 그치, 그 더한 것 중에서 홀수가 몇 개인지 따라다겠지. 합이 홀수가 되려면 네 개 중에서 홀수인 것이 홀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홀수가 한 개 있거나 홀수가 세 개 있어야 되는 거지. 나눈 거야. 첫 번째, 홀수가 한 개인 경우. 그것도 또 나눌 수 있겠지. 이 중에 누가 홀수인지가 따라 다르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에 A, B, C가 홀수이라고 하잖아. 그럼 A, B, C가 홀수가 되려면 A도 B도 C도 뭐가 되니? 홀수가 되니까 이거 혼자 홀수가 될 수는 없네. 홀수가 4개 돼버리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홀수가 한 개의 경우를 따져보려고 해. 그럼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 얘가 홀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먼저 얘가 홀수인 경우를 따져보는 거야. 근데 얘가 홀수가 되려면 A도 B도 C도 뭐가 돼야 되니? 그럼 홀수가 한 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지? 아니 얘가 홀수가 되려면 얘도 홀수가 되니까 홀수 총 몇 개 될 수밖에 없어. 4개 될 수밖에 없지. 얘만 홀수가 될 수는 없잖아. 맞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아 그래요? 아니 반응이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얘는 홀수 한 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홀수인 경우 생각해볼까? 그럼 홀수 한 개 되니까 얘들은 뭐가 돼야 되니? 짝수가 돼야 되지. 그럼 당연히 홀수 짝수니까 얘도 짝수 되니까 아 홀수 한 개 된다 안 된다? 되네. 그리고 B가 혼자 홀수여도 괜찮지. 남의 짝수면 되니까. 그러니까 C가 혼자 홀수 되겠네. 그러면 자 먼저 A가 혼자 홀수일 때로 생각해보자. 그럼 B, C는 뭐가 되니? 짝수가 되겠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홀수는 몇 개? 3개. B는 짝수니까 몇 개? 3개. C도 짝수니까 몇 개? 3개. 맞나요? 이거는 A가 홀수고 B, C가 짝수인 경우잖아. 그럼 너도 자동으로 짝수 되는 거니까. 됐어? 근데 그랑 똑같은 게 B가 혼자 홀수일 때 똑같이 나오겠죠. C가 혼자 홀수일 때 똑같이 나오겠죠. 같은 게 3번 나올 테니까 뭐냐면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같은 게 2번 반복되면 곱하기 2, 같은 게 3번 반복되면 곱하기 3을 할 거 아니야. 얼마다? 80만까지가. 두 번째는 홀수가 몇 개? 홀수개니까 3개가 될 수 있겠죠. 자, 홀수가 3개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 얘가 홀수가 되면 전부 다 홀수가 되니까 얘가 홀수가 될 수 없어. 그럼 홀수가 3개 되려면 얘들이 홀수가 돼야 되는데 얘들이 모두 홀수가 되면 자동으로 너도 홀수가 되잖아. 홀수가 3개 나오는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없지. 이건 없네.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없어. 없으니까 답은 얼마다? 8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몇 개 수의 합이 홀수다 짝수 나오면 어떻게 분류해야 된다? 그 숫자들 중에서 홀수인 것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하나하나 뜯어보시는 거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 결국 이제 자연수 만드는 문제는 순열 가서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야. 순열 가서. 유형 8번. 이게 뭐야 이거? 도로망의 경우의 수지. 그냥 뭐 뻔한 거 아닌가? 자, A, B, C, D 사이에 도로망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 A에서 D까지 가고 싶은데 B를 거쳐서 가야 된대. 그럼 또 분류해야 되는 거야. A에서
D까지 갈 건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자고요. A에서 D까지 갈 때 B를 거쳐야 된다며.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D로 바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A에서 B를 거친 다음에 D로 바로 안 가고 오히려 C를 간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겠죠. B를 거치기만 하면 되니까. 또 A에서 이번에는 C로 먼저 간 다음에 B로 간 다음에 D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A에서 B를 반드시 거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다고요. 됐지? 그럼 각각 세는 거야.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끝났어? 아니지. 그리고 그 B에서 D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은 곱의 법칙에 의해서 9가지. A, B, C, D는 A에서 B까지 몇 가지? 세 가지. 안 끝났어. 그리고 B에서 C로 가야 돼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C에서 D까지 가는 것도 몇 가지? 두 가지. 12가지. A에서 C로 갑니다. 두 가지. C에서 B로 갑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갑니다. 세 가지. 몇 가지? 12가지.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가지? 33가지. 그치? 그래서 도로망의 경우의 수는 일단 가는 경로에 따라서 분류해서 마지막에 더할 거고요. 경로가 정해지면 그때 거치는 경우의 수를 죄다 다 곱하셔야지. 도착할 때까지 경로의 가지수를 다 곱하시면 해당 경로를 이동하는 경우의 수가 모두 구해지겠죠. 됐니? 우리 기억나니? 방학 때 할 때 996번 풀려봤는데 다들 못 풀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 안 나요? 아, 너는 오지. 응. 다들 한 개를 놓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다시 한번 해볼래? 해봐요. 996번.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뭐 돼?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들을 빠짐없이 찾으셔야 돼. 그게 첫 단계야. 시간 얼마 걸리면 안 돼. 딱 2분 드립니다.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아야 돼. 이런 거 보면 이제 꼼꼼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밖에 나오니? 몇 가지 나왔어? 몇 가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6개 맞아? 나는 답이 있네. 잠깐만. 아이 미친. 수현 몇 가지? 오, 제대로 찾았니? 하미도? 그치? 빠짐없이 해야지. A에서 C까지 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거는 2 곱하기 3에서 6가지. A에서
2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는 1 곱하기 1에서 한 가지. A에서 1을 거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는 1 곱하기 1 곱하기 2에서 두 가지. A에서 바로 D로 간 다음에 C로 가는 거는 1 곱하기 2에서 두 가지. 지난번 놓쳤던 게 뭐였어요? A에서 D로 왔다가 다시 1로 왔다가 C로 가는 거 한 가지. 그치? 빠질 수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지? 혼자 웃고 있어. 혹시 10이 나왔니 혼자? 13 나왔지? 태연아 빨리 얘기해봐 니가. 자, 실수 안 하시면 돼요. 998번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제 뭐 도로망을 비롯해서 경우의 수나 확률 쪽에서 많이 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조금 변형해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해. 경우의 수나 큰 틀은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걸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변형을 좀 할 필요가 있어. 표현을 바꾸거나 주어진 그림의 형태를 조금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해. 이 같은 경우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인데 자, A에 출발하다 여기서 몇 가지나? 세 가지 나눠지지. 가다가 보면 또 세 가지 나눠주고 좀 가다가 또 세 가지 나눠주고 또 세 가지 나눠주고 또 세 가지 나눠주고 세 가지 나눠주고 그러면 와 생 여기서 세 가지가 3 가다가 다시 모이니까 가다가 세 가지니까 3 또 가다가 또 세 가지니까 3 하면 돼 안 돼? 이미 여기서 걸렸죠. 왜냐면 여기서 세 가지는 내가 인정. 근데 그 다음 세 가지는 이쪽으로 갈 때는 세 가지 선택이 안 생기잖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만 세 가지로 나눠주고 나머지 두 가지 길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이 표현은 뭐야? 세 가지 길 각각에 대해서 또 세 가지의 갈림길이 생긴다는 뜻인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지? 아 그러면 이거 한 경우 또 이 두 개를 나눠서 또 봐야 되니?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 건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 상황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보세요. 여기 가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지만 가운데로 가면 결국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세 가지 나눠지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여기서 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어때? 이 점에서 몇 개를 모으면 돼? 5개를 모아버리는 거랑 어때?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이거는 상관없는데 얘는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거를 요 갈라지는 교차점을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겠지. 어차피 여기 와서 5개로 갈라지는 상황이랑 같은 거잖아 지금. 그럼 여기도 어때? 모아주는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모아준 거지. 왜? 여기 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눠지는 거니까 그냥 이 한 점에서 7개 나눠지는 그림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세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그치? 세 가지가 다 다시 모이니까 그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5가지 나눠질 거고요. 그들이 다시 또 모이니까 그 5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7가지의 경로가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맞니? 이 그림이 뭐 어떻게든 나오긴 하니 변형한 문제야. 이게 뭐 이것도 아마 기출 문제일 텐데 이거 변형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게 뭐 꼭 둥그려야 되니? 이 그림도 어때? 그거 같은 거잖아. 그치? 응. 길이 뭐 둥글게 있냐 각을 지고 있냐 차이지. 뭐 그게 경우의 수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잖아. 이런 것들 나오면 다 어때? 한 점에서 갈라지도록 모양을 바꿔놓고 풀어주시면 쉽게 풀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생각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연리자수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치? 이걸 무턱 때문에 그냥 노가다로 다 세서 맞았다 하지 말고요. 됐니? 자, 그 다음 유형 9번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다들 잘해. 근데 간혹 여기서 추가로 약수의 총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보겠습니다. 자, 120은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소인수분해 하셔야겠지. 얼마야 120이? 8 곱하기 5 곱하기 3 8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더라?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다 곱했었죠. 그래서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4, 2, 8, 8, 26, 16개 이렇게 풀었죠. 왜 1을 더했는지 아나? 왜 1을 더해서 곱해? 그렇지. 약수라는 거는 얘의 약수라는 얘기는 이 소인수들 중에서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얼마든지 꺼내서 곱하면 죄다 약수 되는 거잖아. 내가 2를 몇 개까지 쓸 수 있고 3개까지 쓸 수 있고 3을 1개, 5를 1개 써서 어떻게든 곱하면 모두 다 약수가 되겠죠. 이 2개 3 하나 곱해도 약수 되는 거고요. 2 하나, 3 하나, 5 하나를 곱해도 약수 되겠지. 결국 약수의 개수는 여기 소인수들을 꺼내서 곱하는 경우의 수는 어때? 똑같은 거겠죠. 맞지? 근데 꺼낼 때 어때? 꼭 모든 소인수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니지? 안 꺼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꺼내거나 1개 꺼내거나 2개 꺼내거나 3개 꺼내거나 몇 가지 생기는 거야? 4가지. 그래서 안 꺼내는 경우야. 3이라는 소인수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3을 꺼내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몇 가지 경우가 생겨? 2가지 생기는 거겠죠. 5라는 소인수도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거지.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래서 쓸 수 있는 거는 1개지만 우리는 선택은 안 써도 되는 가지수 때문에 하나씩 지수에다 1을 더해서 약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 됐지? 안 아프면 편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더라? 이거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자, 각 소인수를요 2의 0제곱 이걸 2의 0제곱 2의 0제곱 안 뜨는 거지. 2의 0제곱은 1이야. 2학년 때 배울 건데 A의 0제곱은 1로 약속이 돼 있어요. 알겠니? 지수 법칙을 쓰려면 A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해주게 돼 있어. 그냥 1로 써도 되겠지만 그냥 편하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까지 가능하고요. 3도 3의 0제곱, 3의 1제곱, 5도 5의 0제곱, 5의 1제곱. 그런 다음에 얘들을 다 곱하면 이게 약수의 총합이 돼요. 잘 생각해봐요. 얘들을 분배할 거 아니야. 분배하면 분배할 때마다 뭐가 만들어져? 약수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곱하면 1이라는 약수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약수가 만들어지겠지. 총 4 곱하기 2 곱하기 2 총 16개의 항이 만들어지겠지. 정확하게 약수의 개수가 일치하지. 16개의 항이 덧셈으로 전개되겠지. 그게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더라? 각 소인수를 0제곱부터 마지막까지 합을 구하고 또 그 다음 소인수도 0제곱부터 마지막까지 합을 구하고 그 다음 소인수도 0제곱부터 마지막까지 합을 구해서 싹 곱하면 그게 약수의 총합이 되겠다. 잘 묻진 않아. 경우의 수에서 맞는 문제 그 단원의 취지에 맞는 문제는 당연히 약수의 개수 쪽이야. 얘는 잘 묻진 않지만 그냥 약수의 개수 물어보면서 덤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약수의 개수들 중에서 배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지. 봐. 짝수인 약수. 짝수인 약수. 여기서 이제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통상 약수, 배수는 중학교 때 배웠고 그때는 자연수를 대상으로 했잖아. 그치? 중학교 때 아니고 초등학교 배웠지. 그치? 그때는 음의 정수를 배우기 전에 세계니까. 그래서 그냥 약수 그러면 양의 약수 당연히. 근데 이제는 음의 약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부가 마이너스여도 약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양의 약수라는 표현을 붙는 거야. 그러면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양의 약수로 물어볼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를 대상으로 하신대. 자, 짝수인 약수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짝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2를 소인수로 가져야겠지. 2의 배수니까. 2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겠지. 그럼 당연히 어때? 2를 적어도 하나 가져야 돼. 그럼 2에 몇 가지 있어? 2를 안 꺼내면 안 되니까 1개 꺼내거나 2개 꺼내거나 3개 꺼내면 몇 가지? 3가지 되겠지. 나머지 소인수는 있어도 그만이잖아. 3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2가지. 5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2가지. 12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뭡니까? 3의 배수인 약수. 그럼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때? 3이라는 소인수 있어야겠지. 그러면 3은 무조건 항상 조건이 걸려있는 것부터 먼저 세라고요. 3부터 보면 3은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야. 2는 끊어든 말든 4가지. 5는 끊어든 말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4의 약수는 4의 배수인 약수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그럼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2의 제곱이나 2의 세배만 되겠죠. 2를 2개 이상 꺼내는 방법은 2가지야. 나머지는 꺼내든 말든 꺼내든 말든. 6의 배수인 약수는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도 적어도 하나 3도 적어도 하나 꺼내야겠지. 그럼 2를 적어도 하나 꺼내는 방법은 1개, 2개, 3개, 3가지고요. 3을 적어도 하나 꺼내는 방법은 1가지고요. 5는 꺼내든 말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배수가 되기 위한 최소의 소인수들을 뽑아 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지? 10의 배수 그러면 어떻게 돼? 2 하나, 5 하나는 최소한 뽑아야겠지. 그렇게 해서 경우수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놓고 그 소인수들을 대상으로 배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필요한 소인수들을 최소한으로 꺼내는 경우수를 따져주시면 돼. 괜찮니? 그러면 밑에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없죠? 1002번까지 다 얘기를 한 거니까. 됐니? 이해돼? 할 수 있겠어? 응? 너? 왜 이렇게 덥냐? 지금 물어봐야겠다. 540 소인수래 빨리 해봐. 27 곱하기 20이잖아, 그렇지? 27은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있어야 될 거고 20이니까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맞네? 약수 개수 몇 개? 3 곱하기 4 곱하기 2 그치? 23개. 승혁아 예. 짝수인 약수의 개수 아니 홀수인 약수의 개수. 응. 그래서 10으로 불러. 1 곱하기 2를 꺼내면 안 되잖아, 홀수는. 그치? 2를 안 꺼내면 한 가지. 3은 꺼내든 말든 4가지가 있지. 응. 5는 꺼내든 말든 2가지. 여섯 몇 개? 8개. 채연 해볼래? 너 이발 아니? 그지? 그지? 시키면. 그럼 채연 옆에 있는 태희가 12의 약수의 개수. 12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 12의 배수. 12. 2의 제곱까지 3이죠. 2 몇 개 이상? 2개 이상 꺼내야 되잖아. 이 2개니까 2개 다 꺼내야겠다. 그치? 한 가지. 3은 최소 1개니까 1개나 2개나 3개나 꺼내면 되겠지. 몇 가지? 3가지. 내가 태이나? 어제부터 해. 5는 꺼내든 말든 몇 가지? 2가지. 됐어요? 9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 식을 불러. 어디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 9의 배수. 그럼 2는 몇 가지 꺼낼 수 있어? 왜 2가지지? 안 꺼낼 수도 있다니까? 9의 배수면은 2는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 그럼 2를 안 꺼내거나 2를 한 개 꺼내거나 2개 꺼내거나 3가지. 자,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은 2개 꺼내거나 3개 꺼내야겠지. 몇 가지? 2가지가 한 거고. 5는 상관없잖아. 안 꺼내거나 한 개 꺼내거나 2가지. 이렇게 가지. 그치? 하마 10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 2
곱하기 4 곱하기 2. 10의 배수가 되려면 2 곱하기 5니까 2는 한 개 이상 가지니까 한 개나 두 개, 두 가지고 3은 꺼내도 안 꺼내도 상관없으니까 0개, 1개, 2개, 3개에서 4가지고 5는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지.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본 거. 오케이. 대답해. 오케이 안 오케이? 해봐요. 약수 문제에서 이 정도 하면은 다 돼, 그치? 정확하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의 수야. 그게 그거 같은데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죠. 셋다 똑같은데 마지막 거 보자. 1,000원짜리 4개. 자, 1,000원짜리 지폐가 4장 있고요. 5,000원짜리가 몇 장 있고요. 3장 있고요. 만원짜리는 몇 장 있고요. 2장 있다. 이 지폐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야. 자, 1. 지불 방법수야. 금액이 아니고 방법수야. 지불 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돈을 주는 방법이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금액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만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생각해 보시라고. 아까 약수하고 똑같아. 1,000원짜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5가지지. 1,000원짜리를 한 장 줄 수도 있고 2장 줄 수도 있고 3장 줄 수도 있고 4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 그치? 1,000원짜리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5가지. 안 주는 거 똑같아. 아까 약수에서 소유수 안 꺼내는 것도 있잖아. 그치? 5,000원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어때? 한 장 줄 수 있고 2장 주는 방법 있고 3장 주는 방법 있고 안 주는 방법 있어. 몇 가지? 만원짜리 한 장, 2장 안 주는 거. 근데 조심할 게 뭡니까? 보통 그치 이 문제의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이 붙어 있지. 영혼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가 지금 생각안에는 뭐가 있냐?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는 것도 들어있지 지금. 그럼 얼마야? 영혼이니까 그거는 빼란 얘기야. 몇 가지는 빼야 되니? 한 가지는 빼주셔야 되거든요. 영혼을 지불하는 경우. 하나도 안 주는 경우. 그러면 50. 그러면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는 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하고 무슨 차이냐? 내가 5,000원짜리를 한 장 내는 거 그리고 1,000원짜리를 5장 내는 거 어때? 방법은 다르지? 그치? 1,000원짜리 5장 내는 거랑 5,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거랑 지불 방법이 다른 거라고요. 근데 지불 금액은 어때? 둘 다 5,000원으로 똑같잖아. 무슨 의미야? 지불 방법 안에는 결국 계산하니까 금액이 똑같은 경우가 지금 중복해서 들어있는 거야. 그럼 지불 금액수는 얘보다 어때? 더 적게 나와야겠지. 중복되는 만큼은 한 번씩은 다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이해돼? 아니 지금 이걸로 못 줘. 이거 예를 들어서 좀 더 아시고 이상하게 사지 말고. 그러니까 지불 방법이랑 금액의 차이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금액은 똑같은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건 한 가지 금액으로 쳐야 되지. 그치? 방법은 따로따로 생겼지만 금액으로 치면 하나로 써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중복되는 상황을 찾아내는 건 너무 힘들어. 모든 걸 다 빠짐없이 다 생각하면 이렇게 줄 때 우리가 여기 59가 중에서 결국 금액이 같은 거를 찾아서 다 빼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힘들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왜 금액이 똑같으면서 방법이 다른 게 중복되는 게 생길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왜 생기겠어? 5,000원짜리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5,000원짜리 2개를 내면 얼마 내버려? 10,000원이 되니까 10,000원짜리 한 개 내는 것과 똑같은 금액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중복이 생기잖아 지금. 이 많은 것 중에서 5,000원짜리를 2장 내서 10,000원 만드는 것과 10,000원짜리 한 장 내서 만드는 각각 다른 방법이지만 금액은 똑같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그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될까? 아닌가? 누가 문제인 거야? 얘가 문제인 거지. 얘 필요 없잖아. 금액 계산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 편의점 가서 돈 깨와. 돈을 깨워온다? 이게 옛날 말인가? 돈을 깬다는 표현 안 하는 노래는? 만원짜리, 천원짜리 깨워오세요. 이런 말 안 해.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어쨌든 만원짜리 가져가지고 어떡한다? 5천원짜리 두 장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어차피 만원짜리 필요 안 필요해. 금액 만들 때는. 필요 없지. 왜? 5천원으로 충분히 만원을 대신해서 금액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만원짜리는 괜히 중복되는 상황만 생기잖아. 중복되는 금액만 만들고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원짜리를 5천원짜리 두 장으로 바꾸면 결국은 얘는 사라지고 5천원짜리가 몇 개 되는 거야? 5개가 되겠지. 그럼 5천원짜리 5개랑 1,000원짜리 4개로 지불하면은 금액수가 다 구해지겠지. 5천원짜리 4개로 5개를 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6가지. 1,000원짜리 4개로 할 수 있는 거는 5가지. 영어는 빼야 되니까 빼기 1 해서 29가지. 근데 5천원 7개 아니에요? 아, 만원짜리 두 장이나 되네? 두 장이면 5천원짜리 4장이 되겠지. 그럼 총 5천원짜리 7장이 되겠네. 그러면 8이 되겠다. 그렇지? 바로 40 빼기 1이니까 39가 되겠다. 그러면 왜 선생님 5천원짜리 1,000원짜리 안 바꿉니까? 태희야 5천원짜리 몇 천원짜리 안 바꾸니? 편의점에 1,000원짜리 없어서? 왜 안 바꿔? 1,000원짜리 몇 장 바뀌니까? 4장 뿌리잖아. 4장 뿌리니까 네가 5천원 한 장을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와 얘는 중복되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못 만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지. 만약에 1,000원짜리가 6장쯤 된다. 그럼 5천원짜리 어때? 띄워서 바꿔야지. 1,000원짜리로. 1,000원짜리 몇 개고? 35장으로 바꿔와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아랫단의 화폐를 가지고 내가 주어져 있는 그 개수만 가지고 그 윗단의 화폐를 표현할 수 있으면 금액을 계산할 때는 윗단의 화폐는 필요 없어. 그치? 그래서 아랫단의 화폐로 싹 바꿔와서 지불 방법수를 구하면 그게 지불 금액수가 되는 거야. 근데 아랫단의 화폐 개수가 충분치 않아서 윗단의 화폐를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어차피 중복되는 상황 안 생기지. 그럼 따로따로 놓고 이제 그대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개수가 위에 거를 커버할 만큼 많이 있을 때나 바꿔오는 거야. 됐죠? 근데 영향을 안 미쳐도 저 5천원을 만원을 바꿔서 7개 만든 다음에 5천원 7개도 35개를 해서 39개로 만들었고 그래도 상관없어. 항상 가는 거지. 이 상황이 특이한 그게 있어서 아, 네 말은 이게 35개니까 못 만들어도 바꿔오겠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항상 그런 거 아니야. 사니까 그치, 사니까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가 3개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바꾸면 몇 개야? 35개. 38개지. 그치? 바꿔서 계산하면 38개지만 이대로 계산하면 얼마 되니? 8 곱하기 4 빼기 1개. 같니 안 같니? 안 같지? 왜 그래? 아까는 우연히 같은 거 얘기가 4개이기 때문에 우연히 같은 거고요. 실제로 봐봐. 개수가 모자라면 1,000원짜리 싹 다 바꾸면은 표현 못하는 1,000원 단위에서 표현 못하는 금액은 없죠. 근데 사실 그다음에 표현 못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9,000원 표현할 수 있어 없어? 9,000원 표현 못하잖아. 5,000원짜리 한 개랑 1,000원짜리 3개밖에 없는데 최대가 8,000원이죠. 근데 이걸 죄다 1,000원짜리 바꿔버리면 9,000원이든 11,000원이든 다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우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아랫단의 화폐로 윗단위를 표현할 수 있을 때만 바꾸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바꾸시면 안 돼. 여기는 이게 4개이기 때문에 9,000원도 표현할 수 있고 만원도 표현할 수 있고 결국은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한 개 모자라기 때문에. 알겠음? 그냥 마음 편히 그때는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치? 자, 경우의 수는 좀 끝내보셔야 되니까 유형 2개 남았으니까 좀 보자. 좀 길게 걸릴 것 같아요. 길면 유튜브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서 한 번만 끊어주세요. 연습가 좀 길면은 1시간 동안